과인에게는 왕후면 충분하오. 나도 따라가겠소. 조선시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평생 단 한 여자만을 사랑했습니다. 500년 조선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27명의 왕 중에서 오직 한 사람 현종만이 후궁 없이 살았습니다. 전하, 후궁을 드리소서. 신하들이 수없이 간청했지만 왕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과인에게는 왕후면 충분하오. 9세와 11세에 만나 23년을 함께한 부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지만 9년 후 다시 만났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동구릉 숭릉에서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권력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욕망보다 아름다운 것은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현종과 명성왕후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전하, 정신을 차리소서. 1674년 8월 18일 창덕궁 재려전. 신하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침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선의 제18대 왕 현종이 침상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왕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없었습니다. 어이, 어디 있느냐? 어서 약을. 급히 달려온 어이가 맥을 짚어봅니다. 그러나 어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쓰러진 왕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명성, 이제 과인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왕은 천천히 침전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폭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9년 전 이 세상을 떠난 명성왕후였습니다. 왕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1674년 8월 18일 오후 조선 제18대 왕 현종이 창덕궁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34세,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침전 밖에서는 14세의 어린 세자 숙종이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아범마마, 아범마마. 신하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의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왜 이토록 일찍 가신 것일까? 현종은 재위 15년 동안 단 한 명의 후궁도 두지 않았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계후를 드리지 않은 왕 중에서 유일무이한 경우였습니다. 왕비 명성왕후가 1683년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재혼을 거부했습니다. 전하, 후궁을 드리소서. 신하들이 수없이 간청했지만 현종은 단호했습니다. 과인에게는 왕후면 충분하오. 매일같이 올라오는 상소문.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신하들의 간청. 그러나 현종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 말을 꺼내지 마시오. 왕실의 혈통을 위해서라도 후궁은 필요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왕실의 남자들이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왕이 많은 자식을 두어야 왕조가 안정된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종에게는 아들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1661년에 태어난 숙종. 만약 숙종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조선 왕조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점점 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전하, 국가의 안위가 달린 문제옵니다. 왕실의 대가 끊어질까 두렵사옵니다. 하지만 현종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던 신하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왕의 침전 곳곳에서 명성왕후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왕후가 생전에 좋아하던 매화 그림, 왕후가 손수 지은 옷까지, 왕후가 읽던 책들, 모두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상 곁에는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종이 생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과인은 왕후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으모. 이제 곧 그대 곁으로 가겠소. 신하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왕이 왜 그토록 일찍 세상을 떠났는지, 왕이 왜 후궁을 거부했는지, 왕이 정말로 사랑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현종은 왕이기 전에 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오직 한 여자만을 사랑했습니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 후에도 왕은 9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갔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왕이 평생을 바쳐 지킨 사랑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명성왕후는 어떤 여인이었기에 왕의 마음을 그토록 사로잡았을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그날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651년 2월 창덕궁. 조선의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궐 안은 더 큰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왕세자의 혼례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세자는 이연 훗날의 현종이었습니다. 나이는 겨우 11세,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나이는 9세, 청풍 김씨 가문의 딸 김씨였습니다. 훗날의 명성왕후였습니다. 두 어린 남녀가 처음 마주 보았습니다. 김씨는 작은 체구의 맑은 눈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또렷한 이목구비와 총명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영의정을 지낸 김육, 조선에서 손꼽히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세자 이연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날이 두 사람 인생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래가 끝났습니다. 9세 소녀는 이제 조선의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649년 5월 2년 전의 일입니다. 그날 조선 왕실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조가 승하하고 복림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효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복림대군의 아들 이연은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이연은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조선 땅이 아닌 청나라 심양에서 태어났습니다. 1641년 2월 4일 병자호란 후 인질로 잡혀간 아버지 복림대군의 곁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영만리 타국에서 태어났구나. 효종은 늘 아들을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욱 애정을 쏟았습니다. 1651년 효종은 아들의 배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왕세자의 배필은 신중하게 골라야 했습니다. 가문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됨이었습니다. 청풍 김씨 집안의 딸이 어떠하냐? 효종의 신하 중 한 명이 김육의 손녀를 추천했습니다. 김육 대감의 손녀라면 가문도 훌륭하고 인품도 뛰어나다 들었사옵니다. 효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육은 효종이 신뢰하는 신하였습니다. 대동법을 실시하여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려 애쓴 청렴한 관료였습니다. 좋다. 그 집안의 딸을 간택하라. 이렇게 해서 9세 소녀 김씨가 세자빈으로 간택되었습니다. 혼례 후 두 어린 남녀는 함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세자 이연은 공부를 했습니다. 어린 세자빈 김씨도 곁에서 함께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책을 읽었습니다. 같은 그림을 보았습니다. 같은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세자빈, 이 글의 뜻을 아시오? 예, 세자 저하. 이것은. 어린 두 사람의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11세였던 소녀는 16세 청년이 되었습니다. 9세였던 소녀는 14세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남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빈께서 수놓은 것이옵니까? 예. 세자 저하께서 좋아하실까 하여. 김씨는 술을 잘 놓았습니다. 그녀는 이연이 좋아하는 매화 그림을 정성껏 수놓았습니다. 이연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소. 이연은 그림이 아름다운지 그림을 만든 사람이 아름다운지 헷갈렸습니다. 궁궐 안에서 두 사람의 금슬이 좋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세자 저하와 세자빈께서 참으로 다정하시다더라. 그렇다네. 매일 함께 정원을 거니신다더군. 효종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로다. 두 사람이 정이 들었구나. 왕비 인선왕후도 기뻐했습니다. 세자빈이 참 현숙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저래서야 마음이 놓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짧을지, 곧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소용돌이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1659년 5월 8일 효종이 갑자기 승하했습니다.
창덕궁 전체가 비통에 잠겼습니다. 19세의 세자 이연은 하루아침에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과인이 이제 왕이라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하 아니 전하. 신첩이 옆에 있어옵니다. 18세가 된 김씨, 이제는 왕비가 된 명성왕후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하께서는 훌륭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신첩이 믿사옵니다. 그 순간 이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을. 고맙소, 왕후. 이연은 처음으로 왕후라는 호칭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현종과 명성왕후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가 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이제야 진정한 부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왕과 왕비로서,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동반자로서. 과인에게는 왕후가 있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현종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1659년부터 1674년까지 현종의 재위 15년은 조선 역사에서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예송 논쟁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가 있었고 경신대기근이라는 자연재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현종과 명성왕후의 사랑이었습니다. 전하, 오늘도 왕후 처소로 행차하시옵니까? 내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이것은 매일 저녁의 일과였습니다. 현종은 밤마다 명성왕후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궁녀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전하께서 참으로 왕후를 아끼시는구나. 그렇다네. 하루도 빠짐없이 왕후 처소로 가신다더군. 어느 날 밤 명성왕후의 처소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현종이 들어서자 명성왕후가 맞이했습니다. 전하, 어서 오소서. 왕후, 오늘 하루는 어떠하였소? 전하께서 무탈하시니 신첩도 편안하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현종은 옆에 놓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책이요? 당시선집이옵니다. 전하께서 좋아하실까 하여 준비했사옵니다. 왕후도 시를 좋아하오? 예, 전하. 특히 두보의 시를 즐겨 읽사옵니다. 그렇다면 함께 읽어볼까? 두 사람은 촛불 아래에서 시를 읽었습니다. 현종이 한 구절을 읽으면 명성왕후가 그 뜻을 풀이했습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해석을 놓고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전하, 이 구절은 이런 뜻이 아니겠사옵니까? 왕후의 말도 일리가 있소.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치 이야기, 백성들 이야기, 때로는 어린 시절 추억 이야기까지. 전하, 기억하시옵니까? 처음 만났을 때를 어찌 잊을 수 있겠소. 왕후는 그때 참 작았소. 전하께서도 어리셨사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이런 현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하, 후궁을 드리셔야 하옵니다. 조정회의 때마다 신하들이 간청했습니다. 특히 승정원과 의정부 대신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하, 왕실의 혈통을 생각하소서. 만약 세자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어찌하시겠나이까. 현종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인에게는 왕후면 충분하오. 전하, 더 이상 이 말을 꺼내지 마시오. 현종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661년 8월 15일 경덕궁 회상전에서 큰 기쁨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자이옵니다. 원기왕성한 왕자이옵니다. 명성왕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현종은 달려갔습니다. 아내가 누워있는 침전으로. 왕후는 괜찮소? 전하, 신첩은 괜찮사옵니다. 명성왕후는 지쳐 있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현종은 아들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생하였소, 왕후. 과인에게 아들을 주어서 고맙소. 전하, 신첩이 더 감사하옵니다. 그날 태어난 왕자가 바로 숙종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에도 신하들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전하, 아들이 하나뿐이옵니다. 후궁을 드리소서.
현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인에게는 숙종이 있어. 그리고 왕후가 있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단 말이오? 신하들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명성왕후는 딸을 셋 낳았습니다. 명성공주, 명예공주, 명안공주. 현종은 딸들도 아들만큼이나 사랑했습니다. 아범아마, 공주들이 뛰어와 현종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공주들. 오늘은 무엇을 배웠느냐? 저는 시를 배웠어요. 저는 그림을 그렸어요. 현종은 딸들의 이야기를 다정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명성왕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저 멀리서 웃으며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현종은 생각했습니다. 권력도 재물도 많은 여자들도 필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현종은 또다시 명성왕후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전하, 오늘도 오셨군요. 그렇소. 왕후 곁이 가장 편안하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전하, 왜 그러시오, 왕후? 신첩은 참으로 행복하옵니다. 명성왕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종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인도 그러하오. 왕후와 함께라면 과인은 무엇이든 할 수 있소.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두 사람은 함께 늙어갔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고민했습니다. 신하들은 여전히 후궁 이야기를 꺼냈지만 현종의 대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과인에게는 왕후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소?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현종은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이별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1674년 2월 효종의 왕비이자 현종의 어머니인 인선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종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어마마마. 현종은 어머니의 빈전 앞에서 울었습니다. 명성왕후도 함께 울었습니다. 전하, 너무 슬퍼하지 마소서. 신첩이 곁에 있사옵니다. 명성왕후가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현종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왕후. 왕후가 없었다면 과인은 어찌 되었을지. 그러나 어머니의 죽음은 현종의 건강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원래 허약했던 몸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후 1674년 8월 초 현종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머니 인선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 6개월 현종은 국상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버렸습니다. 전하, 약을 드소서. 명성왕후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후, 괜찮소. 조금 쉬면. 전하, 명성왕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8월 7일, 현종은 제신들을 만나려 했지만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침전에서 일어서려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전하, 신하들이 황급히 달려들었습니다. 어이를 불러라. 어서. 8월 8일, 현종의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고열이었습니다. 어이가 밤새 간호했지만 열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명성왕후는 남편의 침상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하, 제발 정신을 차리소서. 현종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왕후, 예, 전하. 신첩이 여기 있사옵니다. 과인이 만약 안 됩니다. 그런 말씀 마소서. 명성왕후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왕후, 울지 마시오. 현종이 손을 들어 아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인은 왕후와 행복했소. 전하, 이제 조금 쉬고 싶소. 명성왕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월 15일, 대왕대비 조씨가 하교를 내렸습니다. 전하의 거처를 옮기도록 하라. 그리고 종묘사직과 산천에 기도를 올려라. 왕실 전체가 비상사태였습니다. 모두가 현종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현종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8월 18일 아침, 현종은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숙종, 어디 있느냐? 전하, 세자 저하께서 곧 오실 것이옵니다. 잠시 후 14세의 어린 세자 숙종이 달려왔습니다. 아범마마, 숙종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현종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숙종아, 예, 아범마마. 이제 너는 왕이 되어야 한다. 아니 되옵니다. 아범마마께서는 오래오래 사셔야 하옵니다. 현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라. 숙종아, 백성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현종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마마를 잘 모셔라. 어머마마는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하실 것이다. 예, 아범마마. 현종은 숙종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명성왕후를 바라보았습니다. 왕후, 명성왕후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왕후, 과인은 행복했소. 신첩도 행복했사옵니다. 미안하오. 먼저 가서. 전하. 현종의 눈빛이 침전벽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명성왕후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현종이 아내를 그리워할 때마다 바라보던 그림이었습니다. 왕후, 과인이 죽거든. 전하, 그런 말씀 마소서. 들으시오. 과인을 왕후 곁에 묻어주시오. 전하, 과인은 왕후 없이는 살 수 없소. 명성왕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현종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신하들이 침전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현종은 마지막 힘을 다해 명성왕후를 바라보았습니다. 왕후, 사랑하오. 신첩도 사랑하옵니다. 전하. 그리고 1674년 8월 18일 오후, 조선 제18대 왕 현종이 창덕궁 재려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34세,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전하, 명성왕후가 남편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하, 정신을 차리소서. 전하, 명성왕후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창덕궁을 가득 채웠습니다. 밖에서는 숙종이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아범마마, 아범마마. 신하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현종은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왕이었습니다. 예속 논쟁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경신대기근 때는 자신의 식사를 줄여가며 백성을 구휼했습니다. 그런 왕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성왕후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전하, 전하께서 정말로 가신 것이옵니까? 그녀는 남편과 함께한 23년을 떠올렸습니다. 9세에 처음 만나 11세에 혼인했습니다. 그리고 34세까지 23년을 함께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사랑했습니다. 신첩은 참으로 행복했사옵니다. 전하, 명성왕후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종의 유언대로 능을 정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여러 곳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명성왕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전하의 유언을 잊지 마시오. 전하께서는 신첩 곁에 묻히기를 원하셨소. 마마, 그러나 아직 왕대비마마께서는 과인도 곧 갈 것이오. 명성왕후의 말에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마마, 무슨 말씀을? 전하 없이는 살 수 없으오. 명성왕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현종의 능은 동구릉에 정해졌습니다. 훗날 명성왕후도 이곳에 묻힐 것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명성왕후는 남편의 관을 따라 능까지 걸었습니다. 신하들이 만류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신첩이 전하를 마지막까지 배웅해야 하오. 관이 땅에 묻혔습니다. 명성왕후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왕대비마마, 이제 돌아가셔야 하옵니다. 조금만 더 있게 해주시오. 명성왕후는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전하, 혼자 가시면 어찌하옵니까? 신첩도
곧 갈 것이옵니다. 1674년 8월 23일 현종이 승하한 지 5일 후 14세의 어린 숙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제19대 왕이 된 것입니다. 명성황후는 이제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겨우 33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왕대비 마마, 수렴청정을 하시겠나이까?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어린 임금을 대신하여 왕대비가 정사를 돌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명성황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숙종은 이미 장성하였소.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오. 마마, 그러나 아직 과인의 뜻이오. 명성황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강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마폭에 가려진 왕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숙종의 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창경궁의 한적한 전각으로 물러났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현종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전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사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듯이 숙종이가 오늘 조정에서 훌륭하게 처신했다 하옵니다. 전하께서 보셨다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것이옵니다. 명성황후는 혼잣말을 계속했습니다. 신첩은 전하가 그립사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675년 현종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명성황후는 여전히 상복을 입고 지냈습니다. 신하들이 이제 상복을 벗으시라 권했지만 그녀는 거부했습니다. 아직 아니오. 마마, 이미 1년이 지났사옵니다. 과인의 마음속에서는 아직 하루도 지나지 않았소. 명성황후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명성황후의 아버지 김우명이 인평대군의 세 아들을 고발했습니다. 복창군, 복성군, 복평군 3형제가 궁녀와 간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궁궐 안에서 불륜을 저질렀사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증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김우명이 무고죄로 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우명을 처벌하라. 남인 신하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명성황후가 나섰습니다. 잠깐. 명성황후는 대전으로 나왔습니다. 신하들 앞에 섰습니다. 과인이 증언하겠소. 왕대비마마. 명성황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왕께서 살아계실 때 이 일을 아셨소. 그녀는 현종이 생전에 복창군 형제의 행실을 걱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선왕께서는 이들이 궁녀를 희롱하는 것을 보시고 크게 근심하셨소. 그러나 대신들이 알면 이들이 죽을까봐 속으로만 사기셨소. 명성황후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왕께서 그 일로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과인이 다 보았소. 신하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왕대비가 선왕의 이름을 걸고 증언하는데 감히 누가 반박하겠습니까? 결국 삼복 형제는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홍수의 변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명성왕후와 그녀의 친정 서인 세력은 남인들의 큰 반감을 샀습니다. 문정왕후를 다시 보겠구나. 남인들은 명성왕후를 중종 때 권력을 휘두른 문정왕후에 비유하며 비난했습니다. 명성왕후는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신첩은 다만 숙종을 지키고 싶을 뿐이오. 그녀에게는 이제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유일한 희망은 아들 숙종이었습니다. 1680년 또 하나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숙종의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가 천연두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겨우 20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숙종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명성왕후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숙종아, 과인이 내 마음을 안다. 어마마마, 어찌하면 좋다옵니까? 과인도 그 슬픔을 알고 있다. 하지만 살아야 한다. 명성황후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신첩도 전하를 잃고 어찌 살고 있는지 모르겠사옵니다. 인경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7개월 후 명성왕후는 서둘러 새 왕비를 간택했습니다. 마마, 아직 너무 이르지 않사옵니까? 신하들이 만류했습니다. 보통은 3년상을 마친 후에 재혼을 하는 것이 예였습니다. 하지만 명성왕후는 단호했습니다.
국가를 튼튼히 해야 하오. 숙종에게는 후사가 필요하오. 그녀는 여흥민 씨 집안의 딸을 간택했습니다. 인현왕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명성왕후의 눈에 거슬리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씨, 궁녀 출신으로 숙종의 총애를 받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훗날의 희빈 장씨였습니다. 저 여인을 궁 밖으로 내보내시오. 명성왕후가 숙종에게 말했습니다. 어마마마, 그러나 저 여인은 출신도 미천하고 남인의 간자일 수 있소. 왕실에 두어서는 안 되오. 숙종은 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장씨는 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명성왕후는 생각했습니다. 신첩이 왜 이리 강하게 나서는 것일까?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변했습니다.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쩌면 너무 강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여전히 현종의 초상화 앞에 앉았습니다. 전하, 신첩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옵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신첩은 그저 숙종을 지키고 싶을 뿐이옵니다. 전하와 신첩의 아들을 지키고 싶을 뿐이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683년 겨울,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683년 10월, 숙종이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두창 천연두였습니다. 세자께서 위독하시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명성왕후는 아들의 침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숙종아, 숙종아. 침상에 누운 숙종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마마마, 내가 여기 있다. 정신 차려라. 명성왕후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안 된다. 숙종을 잃을 수는 없다. 이 아이마저 잃으면. 명성왕후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9년.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마저 떠나면. 신첩은 어이들이 밤새 간호했지만 숙종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명성왕후는 궁궐 안을 걸어다니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숙종을 살려주소서. 그녀는 무당을 불렀습니다. 숙종을 살릴 방법이 없겠느냐? 무당 막내가 구슬했습니다. 그리고 신내림을 받은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왕께 삼재가 있어옵니다. 왕의 어머니께서 삿갓을 쓰고 호치마만 입은 채 물벌을 서야 현왕이 살아나실 것이옵니다. 물벌을? 예, 마마. 그래야만 현왕의 삼재가 사라지옵니다. 명성왕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좋다. 과인이 하겠다. 마마, 안 되옵니다. 궁녀들이 말렸습니다. 지금은 한겨울이옵니다. 마마께서 몸을 상하시면 어찌하시렵니까? 상관없다. 숙종만 살면 된다. 그날 밤, 1683년 12월의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명성왕후는 삿갓을 쓰고 호치마만 입었습니다. 그리고 궁궐 뜰에 나갔습니다. 궁녀들이 차가운 물을 퍼부었습니다. 마마, 차가운 물이 명성왕후의 몸을 적셨습니다. 뼈를 애는 듯한 추위였습니다. 하지만 명성왕후는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숙종아, 어마마마가 너를 살릴 것이다. 물벌은 계속되었습니다. 1시간, 2시간. 명성왕후의 몸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마, 이제 그만하소서. 아니다. 조금 더. 명성왕후는 버텼습니다. 숙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벌을 마쳤습니다. 명성왕후는 비틀거리며 침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과인은 괜찮다. 숙종은 어떠하냐? 세자 저하의 열이 조금 내렸사옵니다. 명성왕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마마, 명성왕후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차가운 물에 젖은 채 겨울바람을 맞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마, 약을 드소서. 괜찮다. 숙종은 나았느냐? 예, 마마.
세자 저하께서는 완쾌하셨사옵니다. 명성황후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2월 초 명성황후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숙종이 달려왔습니다. 어마마마, 숙종아, 왔구나. 명성황후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된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마마마, 어인일이시옵니까? 신을 위해. 왜 그런 일을? 괜찮다. 내가 살았으니. 어마마마. 숙종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과인을 용서하시옵소서. 과인 때문에.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명성황후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숙종아, 잘 들어라. 예, 어마마마. 인현왕후를 잘 보살펴라. 그리고 후궁들을 멀리하지 마라. 어마마마, 무슨. 내 아버마마께서는 과인 하나만 사랑하셨지만 너는 달라야 한다. 명성황후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왕은 외롭지 않아야 한다. 많은 이들에게 둘러싸여 사랑을 받아야 한다. 어마마마.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여라. 내 아버마마처럼. 명성황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12월 5일 명성황후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창경궁 저승전에서였습니다. 향년 42세. 현종이 세상을 떠난 지 9년 만이었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숙종이 통곡했습니다. 신하들도 슬퍼했습니다. 명성황후는 때로 정사에 지나치게 간섭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들과 나라를 사랑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던 신하들이 명성황후의 유언을 발견했습니다. 현종 곁에 묻어달라. 명성황후는 살아생전에 이미 장례 준비를 다 해두었습니다. 수의도, 관도,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두었습니다. 중외에 폐를 끼치지 말라. 그것이 그녀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종 곁에 나를 묻어달라. 신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대비마마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1684년 초 명성황후의 장례가 거행되었습니다. 관이 동구릉의 숭릉으로 향했습니다. 현종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숙종이 관을 따라 걸었습니다. 어마마마, 이제 아버마마를 만나시겠나이다. 관이 현종의 능 옆에 묻혔습니다. 9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하나의 곡장 안에 두 개의 봉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쌍능이었습니다. 현종과 명성황후 두 사람은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았던 두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현종이 왜 그토록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지, 명성황후가 왜 아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는지,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1674년 8월 18일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덕궁 재려전. 현종이 마지막 숨을 거두던 순간, 명성, 이제, 과인도. 현종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아내와 함께한 23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9세의 어린 소녀가 세자빈으로 들어오던 날, 처음 본 그 맑은 눈빛. 11세의 자신도 떨리고 있었지만 9세의 소녀는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소? 어린 현종이 물었습니다. 조금 두렵사옵니다. 어린 명성황후가 대답했습니다. 과인도 두렵소. 함께 두려워합시다. 두 어린 남녀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함께 자란 8년. 세자와 세자빈으로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놀고 함께 자랐습니다.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59년 19세의 왕이 되던 날, 18세의 명성황후가 곁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전하, 신첩이 있사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재위 15년 동안 예속 논쟁이라는 정치적 경랑 속에서도, 경신대기근이라는 자연재해 속에서도 현종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명성황후 덕분이었습니다. 전하, 힘내소서. 밤마다 격려해주던 아내의 목소리. 전하는 잘하고 계시옵니다.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던 아내의 손길. 현종에게 명성황후는 아내 이상이었습니다. 동반자였고 친구였고 때로는 어머니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종은 다른 여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전하, 후궁을 드리소서. 신하들이 수없이 간청했지만 현종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과인에게는 왕후면 충분하오. 이것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현종은 명성왕후만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밤마다 명성왕후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았습니다. 전하, 오늘은 몸이 편찮으신데 쉬시지요. 아니요. 왕후 곁이 가장 편안하오. 두 사람은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함께 시를 지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1661년 숙종이 태어났습니다. 현종은 아들을 안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소, 왕후. 과인에게 아들을 주어서. 전하, 신첩이 더 감사하옵니다. 명성왕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딸 셋을 낳았습니다. 명성공주, 명예공주, 명안공주. 현종은 자식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과인의 가장 큰 재산은 왕후요. 현종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권력도 재물도 그 무엇도 왕후만 못하오. 신하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종에게는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1674년 2월 어머니 인선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종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어마마마. 그때도 명성왕후가 곁에 있었습니다. 전하, 신첩이 있사옵니다. 왕후가 없었다면 과인은 괜찮사옵니다. 전하, 신첩이 항상 옆에 있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명성왕후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 될 줄은. 6개월 후 현종의 몸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8월 18일 오후 현종은 마지막 힘을 다해 명성왕후를 바라보았습니다. 왕후. 예, 전하. 신첩이 여기 있사옵니다. 과인은 행복했소. 신첩도 행복했사옵니다. 현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과인이 죽거든 왕후 곁에 묻어주시오. 전하, 그런 말씀 들으시오. 과인은 죽어서라도 왕후 곁에 있고 싶소. 전하, 과인은 왕후를 사랑하오. 그것이 현종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명성왕후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신첩도 사랑하옵니다. 전하, 현종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명성왕후는 통곡했습니다. 전하. 그날부터 명성왕후의 9년간의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없는 삶, 그것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숙종. 현종과 자신의 피를 나눈 아들. 전하, 신첩이 숙종을 잘 키우겠사옵니다. 명성왕후는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강한 왕으로 키우기 위해 애썼습니다. 때로는 너무 강하게 나서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신첩은 다만 숙종을 지키고 싶을 뿐. 1683년 겨울 숙종이 위독해졌습니다. 명성왕후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물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에 헛옷을 입고 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숙종아, 어마마마가 너를 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명성왕후 자신이 병에 걸렸습니다. 12월 5일 명성왕후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순간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현종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전하, 이제 신첩이 갑니다. 9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에게 가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지요. 전하. 명성왕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만나 뵙겠사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동구릉 숭릉. 하나의 곡장 안에 두 개의 봉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왼쪽은 현종, 오른쪽은 명성왕후. 두 사람은 죽어서도 함께입니다. 3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그곳에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숭릉 앞에 서면 특별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의 곡장 안에 두 개의 봉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쌍릉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묻힌 능입니다. 현종과 명성왕후의 숭릉은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안에 있습니다. 1674년 현종이 먼저 이곳에 묻혔습니다.
1684년 명성왕후가 남편 곁에 묻혔습니다. 9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능을 조성할 때 신하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명성왕후가 생전에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수의, 관, 부장품, 모든 것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전하 곁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신하들은 왕대비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명성왕후는 살아있는 동안 늘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숙종은 부모의 능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버마마, 어마마마, 이제 다시 만나셨사옵니다. 숙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마마께서는 평생 어마마마만을 사랑하셨고 어마마마께서는 아버마마를 잊지 못하셨사옵니다. 신은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옵니다. 숙종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분의 사랑을 신은 영원히 기억하겠나이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숙종은 1720년까지 46년을 재위했습니다. 조선 역대 왕 중 두 번째로 긴 재위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때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마마께서는 단 한 명의 후궁도 두지 않으셨지. 숙종 자신은 많은 후궁을 두었습니다. 희빈 장씨, 숙빈 최씨, 그 외에도 여러 후궁들. 신은 아버마마와 다른 길을 걷고 있구나. 숙종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마마의 사랑은 정말로 아름다웠다. 숙종의 아들 영조도 증조부 현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조 전하께서는 평생 왕비만을 사랑하셨다고? 그렇다옵니다, 전하. 영조는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로다. 과인도 본받아야겠구나. 영조는 인조 마이너스 효종 마이너스 현종 마이너스 숙종으로 이어지는 혈통을 삼종혈맥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혈통을 잇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조선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숭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숭능을 찾았습니다. 이곳이 후궁을 한 명도 두지 않은 왕의 능이라던데요. 정말요? 조선시대에 그런 왕이 있었어요? 네, 현종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오직 왕비만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낭만적이네요. 그 시대에 그런 사랑이 가능했을까요? 가능했나 봐요. 여기 이렇게 함께 묻혀 계시잖아요. 봄이 되면 숭릉 주변에 꽃이 핍니다. 특히 매화나무가 많습니다. 왜 여기에 매화나무가 많을까요? 명성왕후께서 매화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현종께서 직접 심으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왕비가 좋아하는 꽃을 심어주신 거군요. 매년 봄, 매화꽃이 피면 숭릉은 아름다운 정원이 됩니다. 마치 현종이 명성왕후를 위해 만든 영원한 정원 같습니다. 2024년 지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숭릉을 찾습니다. 연인들이 함께 와서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도 저 두 분처럼 평생 함께하자. 그래, 저렇게 오래오래 사랑하는 거야. 노부부도 찾아옵니다. 여보, 우리도 참 오래 살았소. 그러게요. 50년을 함께 했네요. 저 두 분도 23년을 함께 하셨다지? 네, 그리고 죽어서도 함께 계시네요. 우리도 죽어서 함께 묻힐 수 있을까? 물론이지요. 노부부는 손을 꼭 잡고 숭릉을 바라봅니다. 역사학자들은 현종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종은 예속 논쟁 때문에 저평가된 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신대 기근을 넘기고 대동법을 확대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왕입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현종은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27명의 왕 중에서 유일하게 후궁을 한 명도 두지 않은 왕. 그것은 단순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한 사람만을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권력이 있어도 선택의 자유가 있어도 오직 한 사람만을 택한 것입니다. 전하, 후궁을 드리소서. 수없이 들었던 말. 과인에게는 왕후면 충분하오. 변함없던 대답. 15년 동안 한결같았던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숭릉 앞에 서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권력일까? 재물일까? 욕망일까? 아니면 한 사람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일까? 현종과 명성왕후는 대답합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라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하는 것이라고. 살아서도 함께하고 죽어서도 함께하는 것이라고. 350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은 여전히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매화 꽃이 피는 봄날, 그들은 함께 봄을 맞이합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날, 그들은 함께 겨울을 견딥니다. 영원히.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권력과 욕망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택하시겠습니까? 현종은 이미 대답했습니다. 과인에게는 왕후면 충분하오. 그것이 현종의 선택이었고 그것이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유일 후궁 없이 평생을 함께한 현종과 명성왕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